안녕하세요. 제주호텔리어 야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손님이라면 그럴 수 있다를 언급했었죠. 바로 이어서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이는 호텔리어 또는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에게 상당히 중요한 마음가짐이라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모든 업계에는 크게 세 가지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경영자, 직원, 고객의 입장입니다. 모든 경영자와 고객이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 대전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경영자는 최저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뽑아내야 하는 입장이며 고객은 최저의 소비로 최대의 만족도를 뽑아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적게 투자해서 최대한 많은 것을 뽑아낸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른 방향성과 공존할 수 없는 입장 차이를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와 분석은 다른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간단하게 호텔에서의 예시를 들자면 3일 이상 투숙하는 손님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호텔 측 입장에서 매일 정비를 해드리는 건 당연하지만 매번 침대 시트나 베개피, 어메니티 등을 전부 새 것으로 교체한다면 비용이 더 발생하겠죠? 어메니티만 해도 한 객실에서 하루 만에 샴푸나 바디워시를 다 사용하진 않잖아요. 손님이 다 쓸 때마다 교체해드리는 게 비용이 훨씬 절감되겠죠. 그런데 호텔 측에서 대놓고 연박하시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간단 정비만 해드리고 나머지는 요청해 주셔야 갈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적어놓으면 상당히 모양 빠지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저희 땡땡 브랜드는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땡일에 한 번 침대 시트 및 베개피를 갈아드리고 있으며 추가 요청 사항이 없으면 간단 정비만 도와드립니다. 대충 이렇게요. 실제로 환경보호 목적도 있긴 하지만 이 자체로 발생하는 단순한 소모품 비용 절감 외에도 그 객실에 소모하는 정비 시간을 줄여서 오는 노동의 효율, 용역들의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런 객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호텔 측에서는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손님이 이 환경보호 목적에 동의해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라는 거지요. 고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차피 호텔에 요청하면 매일 침대 시트를 교체해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기는 동일한 숙박 요금을 지불했고 호텔의 비용 절감을 굳이 이해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에 넘치는 청소나 설거지 같은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기 위해 호텔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그 활동에 동의하고 따라준다고 해서 객실료가 싸지는 것도 아닙니다. 즉, 자기가 지불한 요금만큼 누릴 거 다 누리겠다, 최대한 뽕을 뽑아 먹겠다 하는 사람이라면 저런 사소한 하나하나를 다 이용하는 게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입니다. 이렇듯 경영자와 고객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럼 그 중간에 끼어있는 직원의 입장이 여기에서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직원은 회사 소속이고 경영자의 방침에 맞춰 월급을 받고 일하는 존재입니다. 원칙적으로만 따지면 회사 규정만 따르면 되고 그 이상의 것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이유도 고객의 입장을 배려하고 가몰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객을 더 신경 써준다고 해서 월급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 잘한다고 인사고과에 크게 반영되는 실질적인 수치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토록 회사 입장을 강경히 고수하는 직원들 치고 멘탈적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 의외로 드뭅니다. 아시다시피 호텔리어는 연봉이 그렇게 높은 직종이 못 됩니다. 호텔리어는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직업이고 다양한 인간 군상들과 얘기를 나누며 거기에서 오는 묘미가 정말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즉, 경영자의 입장에 동의하여 고객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굳이 이 돈을 받으며 일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업종인 겁니다.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서 승승장구할 수도 있지만 그 승진의 끝이 타 직업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성과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인건비 싸움이 심한 호텔이라는 특수성 자체가 단기간에 변할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느끼기엔 이 방침에 순응하며 살아가며 고객들을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소비자로만 대한다면 다소 무미건조한 일상이 될 거라 봅니다. 그러니 저는 가몰입은 지향하더라도 고객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게 호텔리어로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감동은 절대 회사에서 규정한 서비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그분들과 소통하며 그런 교류와 교감에서 친밀감과 유대감이 쌓이며 종국에는 깊은 만족과 함께 감동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감동을 받은 고객들은 반드시 피드백을 남기기 마련이며 거기서 오는 값진 보람과 긍지는 정말 어디에서도 얻기 힘든 희열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고객이라면 그럴 수 있다입니다. 고객의 입장을 헤아리려면 고객의 행동과 말, 사고방식을 회사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제가 지금껏 컴플레인 핸들링을 하면서 느낀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 이건 말도 안 되지 하면서 시작한 핸들링보다 이 고객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난 것일까? 어떤 관점에서 무슨 생각을 거쳐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한 핸들링이 훨씬 수월하게 끝났으며 고객들의 피드백도 좋았습니다. 사람이란 타성이 적게 되어 있는 생물입니다.
비슷한 사례의 컴플레인을 지속해서 접하게 되면 그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고객이 얼마나 실망했는가, 왜 이토록 분노하는가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제가 감히 충고하건대 서비스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객한테 쓸데없는 감정 낭비를 하지 말라고 했던 저지만 이는 쓸데없는 가몰입이 아닙니다. 호텔리어라면 갖춰야 할 덕목이며 이 정도 감정이입은 해주셔야 일하는 재미도 느끼고 오래 버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호텔리어 입장에서는 체크인을 끝내고 입실한 고객님이 체크아웃 할 때까지 군소리 안 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꼭 입실하자마자 객실이 어떻니 저떻니 마음에 안 드니 바꿔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걸 저처럼 4년 넘게 일한 직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 직원은 타성에 젖어서 고객의 입장을 헤아리기보다는 또 깐깐한 손님 나왔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적당히 시간 채우고 퇴근하고 싶었던 직원이라면 짜증이 왈칵 솟을 겁니다. 그런데 한 발만 양보하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소비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인터넷으로 구매했다고 칩시다. 배송도 오래 걸리고 겨우겨우 택배가 도착해서 부푼 마음에 상자를 깠는데 상품이 흠집이 나 있거나 어딘가가 부서져 있습니다. 이걸 아이고 똥 밟았다 하고 귀찮아서 그냥 넘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상황 자체에 실망감이 없고 분노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 환불 및 교체 요청을 진행할 거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면 업체에 전화해서 항의하겠지요. 호텔을 찾은 손님도 똑같습니다. 바쁜 일상에 모처럼 만에 찾아온 휴가입니다.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제주는 비행기를 타고 와야 하는데 호텔 위치가 공항에서 가깝지도 않은 서귀포입니다. 관광객도 많아서 오지게 미어터지는 줄을 기다려가며 렌터카를 받습니다. 짐 실어서 1시간을 차 몰고 숙소로 갑니다. 제대로 된 휴가 즐기기도 전에 이미 지치고 피곤합니다. 얼른 들어가서 쉬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휴가를 즐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갔는데 냄새가 나고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위의 예시가 입실하는 모든 손님이 그렇다는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주 단순한 명제를 던지는 겁니다.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큰 기대를 품고 도착한 손님들이 사소한 거에 실망감을 느껴 화가 치밀 수도 있는 그 입장 말입니다. 여러분, 손님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터졌을 때 당장 회사 규정, 방침을 따지기 전에 내가 소비자였으면 어땠을까? 내가 같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먼저 생각해보세요. 회사에 소속된 이상 규정을 위반하는 수준의 보상을 해드릴 수 없겠지만 그 손님을 대하는 자세, 말투 하나하나가 달라집니다. 그 결과물을 직접 느껴보시고 거기서 오는 이 직업의 묘미를 꼭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텔리어와 고객 모두를 위한 채널 야대였습니다.